먼저 한번 직접 적어 보시죠. 여기 회원명. 그래서 요거는 뭐 목사님들이 뭐 가상의 인물을 적어도 좋고 목사님들 성함 적으셔도 좋고요. 회원명 적으시고 회원 번호 요거는 이제 본사에서 아마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 고인과의 관계는 왜 그러냐면 보고장 만들든지 어쨌든 그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상주 그 성함, 그 다음에 주소, 연락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고인 그 종교 본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기독교는 그 명정은 안 쓰시니까 뭐 별 문제는 없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명패는 만들잖아요. 명패가 어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명패를 만들어요. 여기 보면 빨간 십자가, 어떤 데 장례장 가면은 이제 컬러 프린트가 안 되는데 검은 거로 또 나오는데, 이렇게 직분하고 성함을 여기다 쓰잖아요. 대부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고, 안 그러면 USB나 이메일에다가 이런 서식을 필요하시면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서식을 보내드리면 요거 메일을 열어서 그때그때 맞춰서 프린트를 하면 됩니다. 장례장 가면 이 프린트라든가 컴퓨터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배려가 돼 있어요. 이렇게 출력을 해서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보면 가끔 권사님을 쓸 때 한자로 쓰니까 좀 논란이 많더라고요. 어떤 데는 스승사자로 썼더니 어떤 분은 봉사집분인데 일사자를 안 쓰고 왜 스승사자를 썼느냐, 이제 선비사자를 썼느냐. 근데 스승사자는 잘 안 쓰는데 선비사자나 일사자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대부분 스승사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냥 한글로 그냥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우미, 이제 이거는 날짜별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투입할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어떻게 됐어요? 뭐 11시에 몇 명 이렇게 통화하는 거 들으시죠? 왜 11시냐면 보통 점심시간 손님을 접대를 해야 되니까 11시 정도에 투입을 많이 해요. 근데 토요일이라든가 주일날은 조문객들이 아침에 일찍 올 수 있잖아요. 그때는 10시 정도. 그 다음에 유족이 또 어떤 분들은 그 직장 다니는 분들이 야간조가 퇴근할 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상의를 하셔서 배치를 하면 되는데 보편적으로 11시에 많이 배치를 해요. 그래서 10시간짜리 같으면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연장을 하게 되면 연장 비용은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시간당 시급이 11,000원인데, 연장을 하게 되면 회사마다 뭐 12,000원도 주는 데도 있고, 15,000원 주는 데도 있고, 밤 10시까지 기준이 그렇습니다. 10시 이후는 심야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1.5배를 지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도 상품에 여기 보면 그 거리를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150km. 만약에 이제 150km가 넘어가면 따로 받아야 되겠죠. 보통 키로당 2,000원 정도, 어떤 때는 1,800원 정도 따로 받습니다. 그러고 이제 오른쪽에 오면은 상품이 있는데, 이제 상품은 이제 회사마다 뭐 이렇게 이름을 정해놔요. 그냥 금액으로 정해놓은 데도 있고, 아니면 예담처럼 뭐 윤술 몇 호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납입 회차가 몇 회고 얼마씩 납입했고
잔여 금액이 얼마냐. 이건 왜냐면 이거를 수금을 해야 돼요. 직접 수금을 해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3일 차에 이제 발인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2일 차에 입관 끝나고 나서 발인 안내문 설명을 드리고, 발인 안내문에는 몇 시에 예배 올리고 몇 시에 출발하고, 그 다음에 영정은 누가 모실지, 그 다음에 운구는 몇 사람이 할지, 장지는 어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먼저 설명드리면서 이제 비용도 같이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튿날 거의 다 수금을 해요. 뭐 카드로 하시는 분도 있고 현금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카드 단말기로 발행해드리면 되고, 현금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현금 영수증 발행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현금 영수증 정보 받아서 이제 본사에 보내면 본사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좀 여담인데, 예전에 현금으로 많이 이제 받을, 이제 오래전 얘기죠. 그때는 보면은 이런 예가 있어요. 수금을 했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저희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수금을 했는데 봉투에 100만 원이라고 써놨는데 열어보니까 500만 원이라고. 왜냐면 10,000원짜리를 넣는지 알았는데 5만 원짜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돌려줘라. 네, 그런 예도 있어요. 그리고 전에 대전에서 어떤 장로님이었는데 이 돈을 관리를 젊은 사람한테 맡기면 괜찮은데 연세가 많은 분이 하다 보니까 돈을 받는데 수금액이 200 얼마였는데 많아요, 돈이. 제가 이렇게 볼 때도.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다시 한번 세보십시오 그랬는데 한 4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런 예도 있어요. 근데 그 반면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예전에 10,000원짜리 줄 때 10,000원짜리에 100장씩 묶어서 고무줄로 밴딩을 했는데 10,000원씩 다 뺀 경우가 있더라고요. 400만 원 수금했는데 10,000원씩이 다 빠졌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이 전날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양복 한 벌을 서비스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직원 입장이니까 제가 하는 것 같으면 제가 해드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본사에 보고해서 결제받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죄송하다고 했더니 그거를 다 뺐더라고요. 저는 안 세봤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유족이 돈을 수금 금액보다 적게 준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안 셌더니 나중에 사무실 와서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연락한들 인정 안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그냥 부담하고 말았는데, 그런 예도 있고, 제가 서울에서 서비스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위조 지폐가 들어있는 걸 봤어요. 10,000원짜리가 위조 지폐예요. 이거를 이제 세다 보니까 느낌이 좀 얇은데, 은박지로 이렇게 그 10,000원의 은박지를 이렇게 붙여서 그렇게 그런 예도 있어요. 그래, 그건 제가 어쨌든 손해봤죠. 그 유통하면 제가 처벌받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그래서 개수기로, 지금은 이제 장례장 개수기 있으니까 현금 주면 개수기로 처리하고, 가급적이면 저는 그래서 현금을 안 받아요. 계좌로 입금하시든 카드로 하시라고요. 그게 가장 좋아요. 그러고 현금을 들고 다니려고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그런, 참고로. 그쪽도 위주시 필요하신 것들이 있구나. 하긴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네, 모르죠. 모르니까.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화장 시설 중요하겠죠. 대전 정수원, 은하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그 유골함 업체 제가 통화하는 거 들으셨죠? 유골함 업체가 유골함을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돼요? 화장장 어디고 몇 회 차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지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화장 같으면 1차 장지, 2차 장지 이렇게 나눠요. 1차 장지는 어디예요? 화장장이에요.
근데 2차 장제는 어디예요? 봉안당. 아니면 자연장제 같으면 자연장. 또 가족 선산으로 가면은 가족 선영. 뭐 이렇게 1차 장지, 2차 장지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상복. 남자 여자 돼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상복을 무제한 제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품마다 그 정해졌어요. 만약에 A라는 상품에는 상복이 5벌이다. 그러면 5벌 넘어가는 거는 추가로 수금을 하셔야 돼요. 추가로 수금하면 이제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추가로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그 수익금을 비율로 나눕니다. 나누는데 그거는 뭐 회사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 상품 외에는 추가로 받고 그 추가 수익금은 어쨌든 장례 지도사하고 회사하고 수익을 나누는 형태. 그리고 이제 이 상복을 숫자를 알아야 반납할 때도 유족이 업체에 몇 벌이 반납되는지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고 이제 상복은 보통 겉옷은 반납을 하고 속옷, 와이셔츠, 넥타이는 이제 어떻게 반납을 안 해요. 요건 이제 속옷 개념으로 이제 유족이 그 산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반납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구매로 한 거예요. 와이셔츠, 넥타이는. 그 다음에, 수의는 지난번에 세마포 말씀하셨잖아요. 예, 본사에서 아마, 여기 뭐 히마티온이라고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지정된 그 수의가 이제 본사에서 제공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재단인데, 여기 보면 이제 헌화 몇 송이, 그 다음에 30만원 지원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단은 이 상품에 100% 세팅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장례장마다 빈소 크기에 따라서 재단의 크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족이 나는 좀 화려하게 하겠다, 크게 하겠다. 그러면 보통 이제 기성품 나오는 게 뭐 150도 있고 200도 있을 테고 100만 원도 있을 테고 뭐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데 전체를 제공하면은 뭐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선택은 유족이 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30만 원은 지원해 주겠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 30만 원 지원한다는 얘기는 상조에 들어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품을 어떤 거에 이제 사용할 때 지금 여기는 아마 어떤 상품인지 모르겠지만 상품이 한 가지로 지정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품에는 3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광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0년, 20년 지나도 물가가 올라도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변압이 없을까요? 있잖아요. 네. 변함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 그야말로 그 문구대로 하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 문구에 약관에 30만 원 지원해줘서 30만 원 지원했죠. 근데 저 꽃장식은 어때요? 가격이 매년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또 6g 값도 매년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는 10년, 20년 올라도 똑같지 않다. 광고를 그렇게 하면 허위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허위라고 또 인식할 수도 없는 게 뭐냐면 우리는 30만 원만 지원해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근데 요것만 해도 되기는 돼요. 근데 꽃이 30만 원 같으면 꽃이 보편적으로 크지는 않죠. 근데 6g은 그 상표에 들어도 따로 계산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냐면 상품에 어떻게 됐는지를 보셔야 돼요. 상품에 보면 6g이 없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애매하게 써놨어요. 뭐 기본 6g, 어떤 거는 고급 6g, 고급 황토. 그럼 이거를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이 그 상품들, 상조 상품도 보면 대부분이 어떻게 못해 황토 6g, 아니면 기본 6g, 고급 6g만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종류가 6g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고, 그러니까 상품 자체를 지금 이제 혹시 상조 가입하신 분 계신가요? 가입하셨으면 상품 내역을 보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 6g을 어떻게 돼요? 6g이 들어가 있는지, 빠져 있는지, 들어가 있다면 어떤 건지, 이런 걸 보시고 하셔야 돼요. 대부분이 저가 상품들이 6g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그 빠져 있는 이유가 있죠. 그건 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싼 게 비지떡이니까.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실까요?